자,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헌신, 동기, 방식, 이게 헌신 이면에 있는 동기와 그 다음에 그 헌신을 전달하는 방식, 요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크게 네 가지 경우가 있다고 얘기 드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선한 동기, 악한 동기, 거친 방식, 그 다음에 온유한 방식, 부드러운 방식, 합치면 네 개가 있다. 그 네 개 중에 가장 최악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 거칠면서 악하다. 악하면서 거칠다. 이게 이제 최악의 경우라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악하면서 거친 경우도 우리도 종종 그렇게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난 동기는 선한데,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나는 이제 동기는 악하지만, 그래,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뭐 이런 사람은 또 있을 수 있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끊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순간에 보면 아주 거칠고 아주 악하고 그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악한 동기와 거친 방식을 종종 우리들도 많이 행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폭력이라고 얘기해드렸죠. 예, 폭력이 대표적으로 악한 동기와 거친 방식의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가 폭력적으로 변할 때, 그럴 때는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저 사람 미쳤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미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눈에 뵈는 것도 없고, 전후좌우도 생각도 안 하고, 앞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났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쓰는,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악해진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선한 동기가 있으면 그나마 이제 그렇게 악을 하려고 했다가도, 목복권이 두려운데,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수위 조절을 하거나, 뭐 세게 할 거를 뭐 하나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되긴 하는데,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게 이제 폭력을 우리가 행할 때 생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대표적으로 폭력은 악한 동기와 그 다음에 거친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폭력은 왜 그럼 악하냐? 폭력은 언제나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한다. 그렇잖아요. 때려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폭력이죠. 신체적으로 얘기하면 두드러 패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한다. 이런 게 이제 폭력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모호한 경계선이 하나 발생을 하죠. 나는 교육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종종 있잖아.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 나는 폭력을 하겠다. 이런 경우 종종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육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폭력이라고 얘기하고 그 선이 어디냐. 이게 이제 아주 어려운,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을 우리가 그어서 여기까지가 교육이고 여기까지가 폭력이고 여기까지가 선한 의도고 여기까지 악한 의도고 이런 거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거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손에 맡겨놔야 된다. 인간이 이거를 여기까지가 뭐 선하고 저기까지가 악하고 이거 참 얘기하기는 참 어렵다. 사람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식은 있을 수 있지만 지혜가 부족한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을 정확하게 지키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거를 분별하기도 쉽지 않다. 인간은.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왔다 갔다 한다. 걔가 선해졌다가 다시 또 악해졌다가 막 악한 방법을 썼다가 시간 지나면 내가 또 왜 그랬을까? 또 거기를 후회도 하고 또 회개도 하고 하나님한테 또 기도하면서 안 그렇게요 했다가 나중에 또 하고 해놓고 또 하잖아요 나중에. 회개해놓고 뭐 한 번 회개하고 영원히 안 하면 그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회개해놓고 다음에 또 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꼭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관계적인 면에서. 내가 다음에 또 때릴지 몰라. 이런 얘기를 또 하라고, 피하라고도 얘기하고. 내가 화나면 이거 또 집어 던질지 모르니까 괜히 이게 탁 던졌는데 그냥 끝까지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지 말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날라오는데 끝까지 버티면서 얻어맞고 그래. 나는 그래 버틴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악한 거예요. 예, 그것도 악한 거죠. 그 선한 거 아닙니다.
사람 나는 끝까지 버텨서 저 사람 뭐 끝까지 이런 거 악한 거예요. 그 선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기라고 하잖아요. 오기. 그 오기가 악한 거예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게 상대방을 더 나쁘게 만들기도 하고 자기도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자기를 그냥 피해에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사랑의 마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은 가능하면 피해를 최소화한다. 그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앞으로 이제 선한 동기 쪽에서 최소한의 것, 선한 동기에 적극적인 면이 있고 선한 동기에 소극적인 면이 있는데 그 소극적인 면은 뭐냐면 피해 최소화. 최소한 뭐는 주지 말자, 피해는 주지 말자. 이게 이제 선한 동기의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들이에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각도로 생각을 해보면 오기 부리면서 끝까지 막 버티면서 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막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것도 악한 겁니다. 그것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폭력이라고 하는 거는 거친 방식이면서 동시에 악한 동기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잔소리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폭력, 그리고 신체적인 폭력, 또 정서적인 폭력이 잔소리잖아요. 잔소리가 정서적인 폭력이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되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일하는 장면에서는 잔소리가 필요해요. 일할 때는. 왜? 기능을 필요로 하잖아요. 회사나 뭐 직장이나 이런 데서는 굳이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안 바꿔도 되잖아요. 그죠? 그 회사에서는 뭐만 내면 돼요? 성과만 내면 됩니다. 성과만 내면 되기 때문에 굳이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장기적인 면에서 보면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겠죠. 그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겠죠. 장기적인 면에서 보면. 그러나 이걸 좀 단기적으로 보면 회사에서는 언제나 요구하는 게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성과를 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종종 일하는 장면에서 이게 헷갈리고 혼동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특히나 자존감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적을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자기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의 회장들이나 회사의 사장들이 들어오면 조용히 해. 이런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회사의 책임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게 필요하지 않죠. 네가 어떻게 이렇게 했냐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성과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자꾸 내가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러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려고 이런 얘기는 다 뭐한 얘기들이야? 쓸데없는 얘기들이. 그거야말로 악한 동기다. 왜? 결과를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뭔가를 해서 뭐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으면 내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했던지 간에 결과가 잘못됐으면 내가 내 프로덕트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 안 지려고 그런 말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말들을 계속 늘어놓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제 책임자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내가 이 사람 월급 줘야 되는데 나는 월급을 주면서 이런 소리를 다 들으면서 월급을 줘야 되냐.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죠? 나는 월급 줄 때 이 사람 이런 동기와 상관없이 이런 뭐 네가 어떻게 했냐고 상관없이 이 결과를 가지고 나는 월급을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직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할 때는 잔소리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리고 일하는 장면에서는 굳이 나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없이 내가 뭐만 바꾸면 돼요? 기능만 바꾸면 돼요. 기능을 바꿔서 이걸 어떻게 해서 성과를 낼 거냐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하는 장소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살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하는 거는 이제 이게 비즈니스 관계이거나 2차적 관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런 1차적 관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면적 관계,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를 얘기할 때 구분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가족 관계는 항상 전면적 관계거나 1차적 관계, 사회적 관계는 언제나 2차적 관계.
2차적 관계는 뭐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냐면 서로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관계가 2차적 관계예요. 왜? 내가 있던 일을 하고 그 일을 한 게 회사에 도움이 되고 또 회사에서도 나한테 그렇게 하면서 돈을 주고 서로 이익이 되잖아요. 이게 윈윈이잖아요. 그게 2차적 관계입니다. 2차적 관계가 이제 이렇게 직장 생활이라든가 또는 비즈니스 관계라든가 이런 게 다 2차적 관계예요. 친구는 1.5 정도 돼요. 친구를 뭐 가족처럼 생각을 하거나 비즈니스처럼 생각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친구는. 친구는 한 1.5, 이 중간쯤 된다. 전면적 관계, 1차적 관계나 2차적 관계 중간쯤 돼요. 중간쯤 된다는 말의 뜻은 친구들은 관계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관계에서 뭔가가 도움이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두 가지가 다. 이게 친구 관계인데 하나만 도움이 돼. 한 사람은 계속 서빙만 해. 그 친구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친구인데 보니까 둘 다 도움이 안 돼. 친구인데. 만나면 기분만 나쁘고, 만나면 서로 째려나 보고, 그럼 그 친구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좋아하면서도 서로 유익이 있어야 된다. 친구 관계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다. 물론 이거의 비율로 얘기하면 어떤 친구는 뭐 유익이 뭐 90이고 뭐 좋아하는 게 10이고 이럴 수는 있고 어떤 친구는 또 이제 좋아하는 게 90이고 유익이 10이고 이럴 수는 있죠. 비율로 얘기를 하면 또 그런 친구들이 필요하죠. 어떤 친구는 좀 더 유익이 많은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좀 더 가족같이 좀 더 가까운 그런 친구가 있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 스펙트럼도 보면 이제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친구도 종류가 다양해지는 거죠. 뭐 이런 친구도 있고, 이런 친구도 있고, 이런 친구도 있고, 뭐 이런 친구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차적 관계로 넘어오면 1차적 관계는 뭐가 우선이냐면 관계가 우선이에요. 유익이냐 아니냐가 우선이 아닙니다. 그 관계가 우선이란 말의 뜻을 바꿔서 얘기하면 사랑이 우선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랑 속에는 언제나 sacrifice가 있잖아요. 희생, 헌신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면적 관계를 한다는 말의 뜻은 언제나 전제 조건이 뭐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관계가 전제적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부모잖아요.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그 많은 거를 헌신을 하지 않습니까? 헌신을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잖아요. 그게 부모입니다. 그거에 기초해서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없으면 또 아이들이 성장이 어렵잖아요. 그게 없이는. 그게 가족관계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둘 중에 하나는 누군가가 헌신을 했다는 뜻입니다. 안 하면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고 이미 헌신에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모든 관계의 시작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이미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